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염병이 생기면서부터 과거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기술들을 이제 써야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재택근무가 지난 우리 몇 달 동안 각 회사에서 실행을 했었는데 이 기술은 이미 한 10년 전, 20년 전에 나왔던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기술은 이미 발명이 됐는데 굳이 쓸 필요가 없어.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쓰고 싶지 않았냐? 직장 상사가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부하 직원이 내 눈앞에서 일하는 걸 원하지 집에서 일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나와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을 하는 순간 직장 상사의 권력이 와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간 구조를 통해서 권력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종교입니다. 종교는 어떻게 보면은 한 장소에 같은 시간 안에 모였을 때 권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한 방향을 봤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공간을 이용해서 권력을 창출하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가 유발 하라리 교수가 얘기했던 그 사피엔스 책에 보시면은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종교라고 하는 공통의 이야기를 믿으면서 집단의 크기를 키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명씩 돌아다니는 그 네안데르탈인을 100명씩 다니는 사피엔스가 패싸움으로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가 이 사피엔스를 인간답게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옛날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동굴에 그림을 그렸죠.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공간은 되게 스페셜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의 스토리를 믿게 되고 공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구체화시키는, 공간화시키는 작업들을 옛날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알타미라 동굴에 그림도 그리고 하는 겁니다. 공간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한 사회를 집중시키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모닥불이에요. 모닥불이라고 하는 걸 하나를 피우면은 같은 방향을 쳐다보게 되죠. 한 방향을 쳐다보면서 동그란 원을 이루게 됩니다. 원을. 이게 되게 저는 엄청난 혁신이에요, 사실은. 빅뱅 같은 거예요. 모닥불을 피우면은 모닥불이 없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중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다닙니다. 근데 모닥불을 피우면은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데 가깝게 가면 뜨겁고 멀리 가면은 추우니까 적당선으로 모이죠. 제가 그 판테온 원을 설명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원이 만들어졌을 때 그 사회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한 곳으로 시점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인사이드라고 하는 공간, 모닥불 안쪽의 공간과 바깥쪽 공간으로 나눠져요. 모닥불 안쪽은 밝죠. 모닥불 바깥쪽은 무리의 그림자 때문에 어두워요. 그런 경험을 다 캠프파이어 같은 데 가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걸 들어가는 순간 아, 내가 이 공간에서 저 사람들하고 하나의 공동체구나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시선을 모았을 때. 그래서 그거가 더 발달을 하면 건축적인 장치로 발전을 해요. 그게 우리가 보는 원형극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 원형 경기장 같은 걸 만들었죠. 원형 극장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로마 시대 때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을 만들기도 하고 시선을 한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우리 집합이 하나다라는 거를 자꾸 만드는 거죠. 여기서 누가 권력을 가지게 되냐면은 그 시선이 모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지구라트 신전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공간을 높은 피라미드 같은 구조체를 만들고 그 위에 제사장이 올라가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 공간이 사람들이 딱 올려다보겠죠. 그럼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는 그게 누가 그런 권력을 가지냐면은 8시 뉴스 앵커맨이 그런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8시마다 모든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시선을 모으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민간인들은 방송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 게 인스타그램에 자기 사진을 셀카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종교든 이 사회든 이거 포인트는 뭐냐면은 같은 시점을 보게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특히 이제 기독교라는 데가 그걸 되게 장치를 잘 이용했는데 교회라는 공간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벽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죠. 그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이 완벽하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공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모입니다. 그리고 모여진 사람들이 앞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배치가. 그러니까 의자들이 쫙 앞쪽으로만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분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자도 되게 독특해요. 가로로 긴 의자로 되어 있어요. 한 10명쯤 앉아요. 10명이 앉으면 양쪽 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들락날락 할 수가 있지만은 가운데 8명은 밖에 못 나갑니다. 좋으나 싫으나 계속 1시간 동안은 앞에 앉아서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같은 데를 보시면은 그런데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해놨어요. 아예 복도가 없습니다. 예배 그림을 보시면은 그런 후발주자의 종교 집회 모습을 보시면은 훨씬 더 밀도가 높게끔 때려 넣었어요, 사람들을.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서 권력이 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2,000명씩 들어가고 5,000명씩 들어가는 대형 교회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규모가 커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 포컬 포인트에 시선이 모이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권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는 대형화되는 게 더 사실은 이 같은 말씀도 더 파워풀하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 깨트린 게 어찌 보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죠. 모였을 때 전염병이 생겼고 사람들이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공간 체계 자체가 2,000명이 한꺼번에 듣는 말씀과 혼자 집에서 듣는 말씀은 권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이 종교는 전염병하고 되게 대척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흑사병이라는 그 병이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정말 난공불락처럼 보이던 중세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가 와야 되고 르네상스로 넘어가게 되죠. 그때 한번 교권이 꺾이게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한 군데 모아놓고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한 곳에 모여서 여기서 하는 재미난 거는 한 곳에 모여서 앞을 바라보게 하는 거에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학교입니다. 학교도 그래서 9시까지 등교하게 해서 교실에 모여가지고 앞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좌석 배치 똑같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70명 정도가 한 반 교실이었어요. 70명이 한 반에 앞을 쳐다봅니다. 선생님이 권력을 가지는 거죠. 교장 선생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장에 애들을 조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저 학교 다닐 때 3,000명 정도 전교생이 모여서 앞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하죠. 그럼 3,000 곱하기 1이니까 3,000 정도의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담임선생님 계산을 때리잖아요. 제가 계산 한번 해봤는데 대충 보니까 3.7배 정도의 차이가 나요. 교장 선생님의 권력과 담임선생님의 권력은 3.7배 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공간 체계를 통해서 권력을 만드는 게 사실 학교였거든요. 그게 사실은 교권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였는데 이거를 모여서 수업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런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학교는 사실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그런 지식 전달의 목적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아이들을 맡아주는 타가소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 경우는 뭐가 있나요? 그게 바로 그 어린 아이들끼리 사회를 조직하고 공동체를 훈련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지식 전달의 체계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많이 바뀌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굳이 모이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모임으로 인해서 생겼던 부수적인 여러 가지의 그 권력, 권위 뭐 이런 것들이 교권 이런 것들이 재구성될 그런 위기에 처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모이는 것과 시선이 모이는 것에 대한 권력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종교로 돌아가서 살펴보면은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온라인 수업을 그냥 강의를 찍어가지고 틀어주는 게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수업이냐 아니면 뭐 다른 장치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걸 볼 때 저는 이슬람 예배 방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슬람들은 유목민족이잖아요. 흩어져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한 장소에 모여서 한 시간에 모여서 한 방향을 봐야지만이 권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가 못하는 컨디션이 됐을 때 이슬람 유목사회의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 못하니까 하루에 3번 기도를 해라. 장소를 모일 수 없으면 시간이라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기도할 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서로 볼 수는 없지만은 머릿속으로는 다 구상을 하는 거죠. 나는 다 메카를 향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모여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방향을 통해서 공간 체계를 머릿속에 구상을 하게 하고 메카의 권위가 실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사회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비슷한 원리로 사실은 그런 권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유튜브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시 접속자 수 같은 것들이죠.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어떤 유튜브 생중계를 가서 보면은 동시 접속자 수가 뭐 2만 명 이런 경우가 있어요. 10,000명인 경우도 있고 그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2만 명이 그 로그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 유튜버의 파워인 거예요. 팔로워 숫자가 그걸 뜻하는 거죠. 옛날에 방송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그거를 나타내는 지수였어요. 내가 이 같은 시간에 각각의 집에서 TV를 보지만은 지금은 2,000가구가 1,000만 가구가 이걸 보고 있다. 그만큼의 파워를 갖는 거예요. 허준이 뭐 시청률 60%다. 그러면 그게 각각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다 텔레비전 모니터를 하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시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배우가 파워를 갖게 되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이용을 해서 온라인 수업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파워를 갖게 하려면은 같은 시간대에 생중계로 듣게 한다든지 아니면 댓글을 쓰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고 있는 걸 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장치들을 사실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에 야 그렇다고 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학교가 그런 식의 권위를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러면 교육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점에 돼 있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과연 교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종교 지도자에 대한 권위도 많이 이제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공간이 바뀌면서 생각해 볼 문제들이 이제 많이 우리한테 닥쳐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권위가 와야 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세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 임금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왕권 체제가 무너졌을 때 그 직후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막 파시즘도 나왔고 막 새로운 독재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중앙 집권적으로 했던 지상파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인터넷 뉴스가 많이 되니까 가짜 뉴스가 많이 생산된다든지 그러한 부정적인 현상들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